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무역용어에 관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드바이징 뱅크, 지금 알파벳 순으로 하는 거니까요. 알파벳 순으로. 그 다음에 에어웨이 빌, 이렇게까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all risk, all risk. 보통 줄여서 AR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국말로는 전위험 담보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상보험에서 나오는 거죠. 해상보험. 예, 우리가 이제 해상보험을 가입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서 그 제시하는 조건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권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all risk, 그 다음에 WA, with average, 그 다음에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분선 부담보 조건. 그쵸? 예.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AR은 전위험 담보, WA는 공동훼손 담보 조건, 그 다음에 FPA는 단독훼손 부담보 조건.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 이제 그 약관의 그 명칭 자체도 약관이 심플해지면서요. 조건의 명칭 자체도 AR은 ICCA로, 그 다음에 WA는 ICCB로, 그 다음에 FPA는 ICCC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커버하는 범위는 이 셋 중에 뭐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커버하는 범위는 거의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특히 AR과 ICCA 이거는 거의 동일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험을 드실 때는 그냥 AR이나 구약관을 선택하시면 AR, 신약가임은 ICCA 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최고 한도 금액은 110%로 그래서 가입을 할 때는 포드한테 부탁을 하면 대신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AR에 만약에 들게 되면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해주냐? 면책을 제외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 이걸 다 커버가 된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러니까 뭐가 비슷하다고요? 암보험 들 때 전체 암에 대해서 암만 걸리면 보험금 지급받는 그런 조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만 나면 보상받는다. 다만 기억하실 건 뭐냐면 AR에 들더라도요. 면책 보험회사가 면책이 되는 거는 그 보험금 지급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면책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쟁 파업 폭동 소요예요. 전쟁 파업 폭동 소요. 이런 것들은 전쟁의 날 위험도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아프리카 내전도 그렇고 뭐 소말리아도 그렇고 소말리아도 요새 전쟁으로 봐요. 그거. 예, 보험회사에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파업은 뭐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그쵸? 뭐 운송하는 차량들 트레일러 같은 거 파업할 수도 있고 부든 노동자가 파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그 파업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폭동 나라마다 그 폭동 같은 거 일어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소요 이 네 가지. 그래서 전쟁, 파업, 폭동, 소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전쟁을 war, 그 다음에 파업을 strike, 그 다음에 폭동을 어, riot, R-I-O-T, riot, 그 다음에 소요를 civil commotion, civil commotion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위험에 대해서는요, ICC AR이나 ICCA의 보험에 가입하시더라도 상황을 봐가지고 위험한 지역이다. 뭐 전쟁 위험이다, 파업이다, 폭동이다, 소요다 이런 게 위험 지역으로 물건이 나갈 때는 보험료를 좀 더 내고 그러한 위험들을 추가시키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뭐 암보험 들면서도 암보험 말고도 암만 무서워? 치매도 무서워? 그다음 뭐 심장에 관한 것도 무서워? 이거 추가하잖아. 돈도 내고. 그렇죠? 그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보험은 하도 얘기해 드려가지고 쉽게 얘기해 드리니까 실무적으로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막 꼭 아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예, 전장 파워 폭동소요. 그래서 그거 줄여가지고 WSRCC라고 얘기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남미 쪽이나 가끔씩 아니면 저기 뭐 아프리카 쪽 이런 데 나가는 것들은 저희도 그렇고 저희 거래처도 그렇고 제가 전장 파워 폭동소요 WSRCC를 추가해라. 봄 요즘 더 내더라도 그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applicant for the credit. applicant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applicant 예, 수입상을 의미해요. 자, 요 용어는요, LC 거래할 때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용어죠. 그쵸?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 의뢰인 그런 뜻이에요. 신용장 개설 의뢰인. 그러니까 누구예요? 결국은 수입상이 되는 거죠. 수입상. 근데 수입상을 왜 그런 애플리컨트라고 그러냐? 이거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은행이잖아요. 수입상의 거래은행. 그러니까 수입상의 요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개설은행이 돼서 신용장을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입상은 뭐예요? 수입상이라는 개념은 수출상에 대하여 수입상이고 그렇죠? 신용장에 있어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applicant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우리 무역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신용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장. 그래서 크레딧 그러면 신용장 그렇게 원래 letter of credit인데 그냥 크레딧 그렇게도 많이 얘기한다. 크레딧 예. 그래서 신용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개설 의뢰인을 얘기한다. 수입상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어저께 지난 시간에 그 어드바이징 뱅크 얘기할 때 통지은행 요거 얘기할 때 신용장 개설 절차를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arbitration clause. 자, arbitration clause. 이건 중재 조항이에요. arbitration, 이거는 중재. 중재.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셀러 바이어 간에 분쟁이 생겼는데 해결이 안 돼요. 안 됐을 때 해결 수단으로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해결 수단이 바로 중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중재란 용어는 계약에서 나와요. 아, 근데 잠깐만요. 근데 제가 지금 용어를, 무역 용어를 분야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알파벳 순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용어들이 무역 분야에 이렇게 전 분야에 막 흩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계약을 얘기할 때 계약 용어가 나올 때도 있고, 뭐 결제 용어, 보험 용어, 운송 용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게 좋을까? 근데 그래도 이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왜요? 나중에 혹시라도 용어 기억 안 나시면, 알파벳이면 금방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예. 이게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중개란 용어는 계약에서 나오는 거죠.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니면 계약 자체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계약서 내용의 해석에 관해서 서로 간에 당사자 간에 셀러 바이어 간에 분쟁이 생기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크게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가 당사자 간의 합의. 그 다음에 알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중재. 그 다음에 소송.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보통은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무역을 이렇게 뭐 공부를 안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소송 가는 것보다 이 중재라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네, 이걸 선택하는 게. 자, 그러면 왜 좋다고 얘기하느냐? 일단은 소송이라는 거는 국가기관인 그 법원에서 하잖아요. 근데 중재라는 거는 비록 민간 기관인 상사중재원이라는 게 있어요. Commercial Arbitration Board라는 게 있어요.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게 나라마다 있거든요. 그 민간기관이에요. 여기서 하는 게 되게 중재거든요. 거기서 많이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서 하는 건 불구하고 판결이 나면 그 award 그렇게 얘기 award AWARD 판정을 중재 판정을 award라고 그러거든요. AWARD 보통 우리가 이거 어워드 그러면 상을 얘기하잖아요. 뭐 오스카 어워드, 에미 어워드, 아카데미 어워드. 그쵸? 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재할 때는 중재 판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어쨌든 중재는 민간 기구에서 판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중재 결정이 나면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 국가기관에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민간기구지만.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기관에서 그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 30까지 안 가요. 이거 1심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단심으로 끝나. 변호사 안 써도 돼요. 비용이 싸죠. 그런 말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소송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아 물론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자본주의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는 돈 많은 회사가 이겨요. 큰 회사가 이겨요. 빅컴퍼니가. 왜요? 돈 많으니까. 변호사 써가지고. 불리하면 재판 연기하고 막 한참 하고. 예,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심으로 끝나요. 이거 변호사 안 써도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근데 거래하기도 대기업이다 그러면 아비제이션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단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소송은 언제 때나 아무나 소송을 걸면 되지만 중재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너와 나 사이에 혹시라도 분쟁이 생겨서 해결이 안 되면 중재로 하자.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서 중재로 하자. 이걸 딱 정해놔야 돼요. 합의가 돼야 돼요. 그 합의가 되면 말로만 합의하면 안 되겠죠. 이거 서면 합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서면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건 계약서에 하나의 조항으로 써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조항으로 써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별도의 문서를 만드시면 돼요. 아비슈얼에 관한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아비슈얼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별도를 만드셔도 되고요. 쓰는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양식이 없어도 안 써보신 분들은 또 중재합의서 쓰는 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찾으세요. Arbitration Agreement. 샘플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그거예요. 일단 중재 합의가 돼 있잖아요. 계약서에 써있든 별도로 작성을 하든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이거 소송 못 들어가요. 소송할 수는 있는데 하면 법원에서 각하를 시켜버려요. 이거 중재로 하기로 계약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중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신나죠? 예,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요새 좀 슬프네요. 조회수가 요새 좀 또 한 자리로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뭐 세 자리 갈 때도 있긴 했는데 한 자리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